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활기차게 앞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이전 시간은 뭐였어요? 점심 먹었어요. 점심시간. 네. 그래서 활기차게 맛있게 먹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청렴체험교실을 오늘 여러분과 2시간 동안 같이 하게 될 주수연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오늘 이 시간이 어떻게 운영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냥 수업 안 하고 다른 특강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맨날 이게 바뀌어요, 진짜. 네. 수월 그거 알겠습니다. 하지 않아. 혹시 그러면 우리 오늘 할 내용이 여기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데 정직한 광고라고 나와 있죠? 네, 우리가 오늘 광고를 만들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듣고 우리 2교시 2번째 시간에 광고를 만드는 체험을 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청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다 하는 친구? 오, 뒤에 앉은 친구, 우리 또 앞에 앉은 친구. 선생님이 여기 지금 출석부가 있긴 한데 이름을 선생님 인지하기가 조금 벅찰 수 있으니까 조금 이름을 잘못 부르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뒤에 앉은 친구 우리 이름이 성현 친구. 혹시 청렴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청년이요? 나쁘고. 나쁜 거? 오, 나쁜 거라고 들어서 혹시 어떻게 나쁘다고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돈? 돈과 관련된 네. 뭔가 좀 좋지 않은. 오, 좋습니다. 아까 또 손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청렴? 들어본 것 같은데 좀 사실 단어가 어렵죠? 그죠? 네, 한자어라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청렴에 대해서 이미 들어본 친구도 있고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조금 어렵게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조금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학습 목표는요, 이 청렴 안에는 6가지 덕목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뒤에 앉아있는 성현이 친구가 청렴은 뭔가 돈과 관련돼서 그렇게 썩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청렴에 몇 가지 덕목이라고 나와 있죠? 6가지 덕목.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금 좋지 않은 단어에 덕목이라는 말을 쓸까요? 아니요. 도덕 이런 교과목을 보면 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단어에는 사실 좀 좋은 의미가 담겨있지 우리 성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쁜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청렴이 좋지 않은 활용이 돼서 돈과 관련된 좀 부정적인 상황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서 아마 그 단어가 조금 겹쳐서 이해가 되고 있을 건데 아마 오늘 이 시간을 잘 듣고 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좀 알아듣기 좋게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1교시 때는 이 6가지의 덕목과 함께 청렴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고요. 오늘 2번째 시간은 저랑 뭐를 할 거라고 그랬죠? 맞아요. 우리 정직한 광고를 만드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 주셔야 우리 2번째 하는 활동이 훨씬 재미있게 진행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뒤쪽에 앉아있는 친구 선생님 지금 최대한 목소리를 크게 하는데 잘 들릴까요?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좀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사인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청렴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질문을 했지만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우리 청렴이라는 말을 사전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남자친구가 한번 읽어줄까요? 청렴. 우리 뒤에 있는 친구 들렸어요? 네. 들렸어요? 오, 네, 좋습니다. 네,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전에 네이버를 검색하시면 청렴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단어를 보고도 내용이 좀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네. 정말 똑똑한 친구네요. 네, 사실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단어죠. 성품, 행실, 탐욕, 사실 이런 단어들이 다 한자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두 종류의 어떤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아까 반장인 여자 학생 있었는데 여학생. 아 그쵸. 우리 반장 친구 이름이 별하요. 별아. 네. 별아가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별아가 반장이 너무 되고 싶어서 우리 반 친구들한테 미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맨날 우리 별아는 죄송해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내가 반장이 되면 내가 우리 반을 아주 솔직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있는 반장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여기 앞줄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 별아랑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별아가 이렇게 좀 뻥쟁이야 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반장이 되고 싶어 하니까 별아의 이런 성격을 좀 눈 감아주고 오케이 반장을 뽑아야지 라고 했어요. 근데 또 일부 친구는 근데 별아는 좋은 친구긴 한데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면 우리 반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 라고 고민을 좀 하면서 내가 별아랑 친하지만 좀 진실을 말하겠어 라고 다짐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친구,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친구를 우리 반의 반장으로 내가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뽑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첫 번째, 나는 친한 친구니까 거짓말을 하든 조금 품성이 좋지 않아도 반장으로 나는 추천해서 뽑겠다 하는 친구. 오! 손 들어줬어. 지금 이름이 시우? 맞아요? 혹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왜? 친하니까 뽑아주겠다. 아, 근데 나의 친한 친구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도 괜찮다. 네, 친한 친구도 의리로 반장으로 뽑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손을 안 든 친구는 거의 두 번째 의견일까요? 네. 네, 왜 그런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반장의 친구들은 아주 친한 가족이든 그 거짓말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거는 참을 수가 없어. 참을 수 없다. 굉장히 또 정직한.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좀 가까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접목을 해봤지만 사실 청렴이라는 거는요. 방금 우리 성현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진실을 된 상황으로 우리 반 전체 이익을 위해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발휘하는 게 바로 굳은 마음, 청렴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랑 친하니까 아니면 나랑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아니면 나랑 같은 반이니까 이런 걸 떠나서 올곧고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게 청렴의 마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조금 그래도 아까 단어보다는 좀 쉽게 접근이 되고 있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청렴은 6가지의 덕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6가지 덕목을 잘 기억을 해둬야 우리 두 번째 시간에 광고를 할 때 우리 조별로 활동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각 조에 맞게 이런 주제대로 광고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청렴의 6가지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공정부터 해서 이렇게 순서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죠? 공정. 여기 노란색은 결제, 약속, 정직, 책임, 배려. 네, 여러분 청렴이라는 큰 글자 안에 6개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단어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보니까 어떤 좀 느낌이 드세요? 평소에 나는 잘 이렇게 절제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좀 많이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저 말은 뭐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아닌 것도 있었나? 라고 좀 갸우뚱하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청렴이라는 단어는 어렵지만 우리 이 청렴을 둘러싸고 있는 6가지의 단어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익숙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단어일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약속이라는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앞에 있는 윤석 맞나요? 네, 우리 윤서가 약속이란이라고 나와 있는 왼쪽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지키는 약속.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하게 지키지 못할 약속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약속은 여러분 누구랑 하죠? 친구랑, 그죠? 또 나 자신과의 약속도 있지만 친구, 선생님 혹은 부모님, 그죠? 나의 친한 사람들과 하는 약속인데 약속을 항상 상대방이 나랑 오늘 수업 끝나고 뭐 하자 라고 할 때 무조건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래 좋아 라고 하면 옳은 약속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상황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고 그 약속이 좋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 잘 지키지 못할 약속에 대해서 거절하는 게 꼭 나쁜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약속을 했을 때는 잘 서로가 시간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잘 지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만약에 내가 약속을 했지만
평소에 뭐 시간을 조금 늦게 뭐 지킨다든지 그런 부분은 내가 정말 이런 약속을 좀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상대방과 함께하는 약속은 서로의 시간과 이제 신뢰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가 한번 읽어줄까요? 책임이란 아까서 해야 할 임무나 그쵸. 그리고 내 몫을 다하는 게 책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책임을 하나씩 가지고 있나요? 쉽게 접근해 보면 이 시간은 잘 들어야 하는 우리 반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이 있을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뭐 매번 수업 끝나고 청소를 이렇게 담당해주는 칠판을 닦아주는 당번도 있을 거고 각자 이제 맡은 어떤 활동이 있겠죠. 우리 반 역할 안에서. 그래서 그런 몫을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친구가 자기의 일에 더해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 몫을 다하는 책임감으로 우리가 청렴을 실천하는 한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책임에 대한 의미는 평소에 잘 여러분들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절제입니다. 우리 뒷줄에 앉아있는 친구 한번 읽어줄까요? 절제란? 네, 맞습니다. 목이 아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만났던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러면 다른 친구를 제가 선택할게요. 우리 옆에 앉아있는 친구 도와주세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차오르는 욕심을 단호하게 멈추는 걸 절제라고 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처럼 막 먹고 싶은 욕심, 욕구가 많이 올라올 때가 있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라든지 여러분들 마라탕 좋아하나요? 많이 먹어요. 반만이에요. 여자애들만 먹어요. 아, 여학생들만 좋아하는 먹는 거실은 뭐였죠? 왜 여자애들이 여자애들이 이거 좋아한다고. 사회적인 사별해. 여자애들이 더 많이 그래 좋아해. 우리 아빠 좋아하고. 그러면 지금 마라탕을 아니, 뭔가 그게 먹으러 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치킨 일면 괜찮아요? 아, 좋아요? 치킨 좋아요. 별로예요? 좋아요? 좋아요. 치킨, 떡볶이, 뭐 기타 등등 네, 먹방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음식들을 보고 배부른데도 불구하고 막 더 먹고 싶어서 먹는 건 절제라고 할 수 없죠. 또 우리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아마 게임을 좋아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 몇 시간 정도 게임을 하세요? 2시간? 오! 3시간? 주일 시간이 있던데. 1시간. 1시간 반? 나 조금 더 한다. 주말에만 좀 많이 하는. 몇 시간 정도예요, 주말에? 6시간? 5시간? 오! 주말에 네. 맞아. 굉장히 그쵸 주말이니까 많이 한다. 그래도 평소에는 뭐 지금 평균으로 얘기했을 때 2시간, 1시간 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우리가 게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하시죠? 게임 그만하고 숙제해라, 공부해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알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공부해야 하고 숙제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그런 하고 싶은 마음,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도 우리가 절제의 한 덕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욕심을 좀 잘 참아내는 마음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배려입니다. 네, 우리 배려는 여기 앞에 있는 친구 한번 읽어줄까요? 네, 우리 배려라는 거는요, 조금 평소에는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조금 부끄럽고 내가 해도 되나? 약간 이런 좀 머뭇머뭇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혹시 학교를 다니거나 학원에 갈 때 뭐 버스를 타고 다니는 친구 있나요? 버스 타고 다니는 친구들. 그래도 절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버스 탔을 때 막 굉장히 통화를 하면서 목소리를 크게 막 내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사님이 그래요. 네, 그럼 기사님은 네 우리 승객들을 위해서 손님들 내가 타고 있는 버스의 사람들을 위해서 조용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을 배려해 주시는 모습일까요? 조금 불쾌할 때가 있죠. 나도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오히려 왜 이렇게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기사님이 이렇게 날 불편하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라는 거는요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친구가 혹은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상대와 내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편안한 상황을 이뤄갈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청렴을 실천하는 방법 몇 가지 얘기했죠? 4가지. 4가지. 난 좀 다른 의견이 있다. 아니요. 혹시 그 4가지 뭐뭐 있었죠? 약속. 공감, 약속. 결정. 절제. 지금 어디서 들려오는 말 하나씩 지금 약속. 첫 번째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약속. 약속. 그 다음에 책임. 배려. 그 다음에 책임. 그리고 절제. 둘째. 그쵸? 갑자기 네, 배려까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또 청렴을 실천하는 6개 중에 공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반장인 친구가 한번 읽어줄까요? 공정이란 치우치지 않는 공정, 공평하고 올바름. 네, 맞아요.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정하다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어디 치우치지 않게 공평하고 올바르게 나눠서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공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이 화면 속에 있는 공정 그리고 공평하다는 말이 좀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서 헷갈릴 것 같아요. 혹시 나는 공정과 공평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하는 친구. 근데 저 갑자기 성현이 말고 우리 앞에 앉아있는 주한이 약간 물어보는데요. 공정과 공평 혹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공정은 똑같다는 거고 공평도 똑같다는 거. 그거 맞아요. 뭔가 비슷한 느낌이 좀 들죠? 네. 우리 뒤에 앉아있는 친구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 네, 도와주세요. 혹시 그럼 네, 얘기해주세요. 그 공평은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나 처지를 갖고 있어도 그냥 똑같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대하는 거. 공정은 뭔가 비슷한 느낌인데 그 서로의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잘 지금 들었어요? 네. 오, 지금 이해가 됐어요? 네. 우리 하은이 맞죠? 하은이가 이야기한 말이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본 적이 있어요? 저 이거 공평. 근데 이거 영상에서 돈을 봤는데. 주고 돈을 이거 주고 돈을 주고 관심사에 가서 보라는 거야. 여러분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오늘은 이 그냥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이 그림에만 집중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지난 시간에 뭔가 봤던 이미지가 강한가 봐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봤던 그 영상 속의 이야기가 진실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보면 지금 야구 경기를 보려고 하는데 지금 3명의 다 키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 경기를 잘 지금 못 보고 있으니까 똑같이 뭘 줬죠? 똑같은 크기의 나무 상자, 높이의 나무 상자를 골고루 줬어요. 이거는 공평인가요? 공정인가요? 공정이다. 괜찮아, 손 들으세요. 괜찮아. 공정이다,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5명. 혹시 더 있다?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이 상황은 공평이다. 손 들어주세요. 오, 공평이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 이 상황은 공평하게 똑같은 상자를 나눠 가진 상황입니다. 뭐라고요? 공평이죠. 네. 근데 이 디딤 상자를요 이렇게 줘도 저기 있는 가장 키가 작은 어린이 같은데 이 어린이는 야구 경기를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 상자를 나눠줘야 모두가 야구를 볼 수 있을까요? 키 큰 사람한테는 안 주지 말고. 키 큰 사람은 상자가 없어도 이미 야구를 잘 볼 수 있을 것 큰 사람 같아요. 상자를 어린이한테 줘. 그렇죠. 맞아요. 네. 이 사람은 키가 크기 때문에 굳이 상자가 없어도 이 친구한테 양보를 하면 바로 공정하게 야구 경기를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 공평과 공정의 차이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해보실 수 있겠어요? 네. 네. 공평은 골고루 똑같이 나눠가지는 거지만 공정은 약자나 뭐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약자죠. 네,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배려를 해주는 그런 요소가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다룰 정직한 광고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정직입니다. 우리 정직은 우리 제일 뒤에 앉아 있는 친구 한번 읽어줄까요? 큰 소리로. 진실을 위한 정직, 사소한 일도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직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어떤 마음이죠? 뭔가 거짓 없고 꾸밈이 없는 마음으로 네,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바로 정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왜 이런 청렴에서 정직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왜 강조할까요? 정직까지 모든 게다 이루어질 수 있어. 정직해야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정직하지 않고 자꾸 내가 남을 속이고 나 자신도 속이면 네, 아까 청렴이라고 얘기했던 고든 마음을 발휘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사소한 일도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정직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오늘 학교에 와서 좀 놀랐던 점이 있는데 혹시 오늘은 교복을 원래 안 입는 날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원래 교복이 있나요? 이야기. 아직 안 받았어요. 아, 2학년 때부터 있는 거예요? 이야기. 2학기 때부터? 아, 그렇군요. 원래 좀 더 빨리는데 아. 그 회사에 역시 다 파업해갖고 그런 거 슬픈 사연이 있었군요. 파업이었어.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왜 질문을 했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교복을 입고 있다면 다 이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름표를 보고 누구 학생 이렇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름표가 없어서 한번 네,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정직이라는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근데 요즘에는 거의 이제 뭐 새마을고 교복에 다 이름이 붙여져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네, 이름표를 항상 이렇게 여기 실로 꿰매서 다니는 학교도 있지만 이렇게 이름표를 명찰로 가지고 다녀야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도 혹시 선도부가 있을까요? 네. 네. 있어. 있긴 한데. 정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우리가 교복을 입고 이름표를 단다는 거는 학교의 규칙이라고 하죠. 근데 선도부가 우리 아침에 교문 앞에 서 있는데 이름표가 없는 친구를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그 선도부는 역시나 나랑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근데 우리 친한 친구가 이름표를 아침에 바빠서 달고 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도부인 친구한테 이름표를 달고 오지 않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 나랑 친하잖아. 나 한 번 봐줘. 나 오늘 자성문 쓰기 싫어. 약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직하게. 가라하고 적을 것 같은데요. 아, 가라고 하고 이름을 따로 적겠다. 오, 그리고 다른 선도부가 적었다고 그렇지 못하고. 아, 혹시 그런 이유는 뭐죠? 친구한테 친구를 안돼 딱 할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언니의 우상은 지켜야 돼. 아, 우정을 지켜야 하니까 뭔가 좀 껄끄러운 마음이 있는 것 때문에 일단 가라고 하고 적어요. 적겠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다른 친구 제가 뇌물 썼으면 안 돼. 뇌물을 줬으면 안 줍니다. 아, 오늘 아주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정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직이라는 단어랑 연결하면 사실 나랑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여러분 좀 용기를 가지고 미안한데 내가 너랑 친한 건 맞지만 이거는 내가 학교 규칙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름을 적어야 돼. 나는 너를 싫어서 적는 게 아니고 학교의 규칙을 잘 따르기 위해서 적어야 돼. 라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게 바로 정직의 항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 사회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갖기 좀 쉽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도전을 해야 하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게 이런 정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 친구 관계 속에서 말고 우리가 실제로 광고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이제부터 살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당 허위 광고라고 나와 있는데 부당 광고라는 말 들어본 친구 있나요? 부당 광고 처음 들어봤어요? 허위 광고 들어본 적 있죠? 네. 근데 사실 부당 광고랑 허위 광고는요 거의 비슷한 광고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이 들어있는 광고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우리 친구들도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을까요? 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어떤 광고 회사가
이 약은 저 물은 먹기만 해도 바르기만 해도 미안해요. 바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워. 주환이 먹기만 해도 마시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왜요? 광고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안 살 것 같아. 진짜요? 왜요? 맛이 없어. 너 사. 여사. 네. 근데 만약에 정말 너무 다이어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진짜 딱 1kg만 빼면 되는데 너무 안 빠져서 왠지 저 물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마시니까 왠지 한번 사봐도 좋을 것 같아. 왠지 살 빠질 것 같아. 라는 말을 그렇게 해서 살 수도 있죠. 상황이 급한 사람이라면.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속해 있습니다. 또 한 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선생님 잠깐 얘기했지만 부당 광고라는 건요 그냥 이 말 그대로 허위 광고 그리고 과장 광고를 이루는 걸 부당 광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만났을 법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TV를 돌리면 굉장히 많은 광고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광고에 누구에게나 대출해 드립니다. 부작용 없는 피부 시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우리는 1등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맞고 사주세요 라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광고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직은 조금 먼 얘기지만 대출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돈을 빌려주는 건데 정말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돈을 빌려줄까요? 아니. 아무 조건이 없을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능력 있어요. 실험 등. 오 맞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신용 등급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누구에게나 대출해준다고 하면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정말 혹해서 뭔가 가지만 생각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굉장히 많으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부작용 없는 피부 시술, 우리의 피부는 모두 동일한가요? 아니요. 다 다르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듯이 피부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약이 똑같이 좋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표현이 들어간 광고는 부당 광고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1등 업체, 1등은 항상 1등인가요? 아니요. 1등은 바뀔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부당 광고, 허위 광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런 내용들 외에 내가 좀 접해본 부당 광고 이런 거 생각난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있어요? 여기 표정이 밝아졌는데 갑자기? 저요? 원래 밝아요. 혹시 있어요? 얘기해주세요. 저런 거 되는 건가요? 아, 네. 집에서 식빵을 먹으려고 봉지를 벗는데 식빵 봉지를 식빵 세계 1등이라고 나와요. 식빵을 식빵 봉지에 세계 1등이라고. 식빵. 진짜 할 수도 있지. 믿음이 갔어요? 그 봉지를 보고? 어느 부분에서 되게 더 뛰어난 것도 많을 텐데. 그쵸. 모르지. 마치 1등 업체라고 얘기한 거에 발전을 했네요. 세계 1등. 그죠? 네. 그러면 뭔가 갸우뚱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면, 허위 광고, 부당 광고의 한 요소라고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 네. 그러면 이런 광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나라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소비자들, 국민들이 많이 당할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 광고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광고를 똑바로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들이 있죠. 뭐 어떤 건강식품, 우리가 건강식품이라고 하면 아마 홈쇼핑 같은 데서도 많이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건강제품을 구매할 때 이거는 꼭 병원에서 처방한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그냥 기능식품이다 라든지 약이 아닌 제품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핸드폰에 우리 구매를 할 때는 좀 많이 현혹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양심은 팔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렇게 좀 정직하게 판다는 의미를 광고로 하면 좀 더 좋겠죠. 다음은 부당 광고의 어떤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실제 사례예요. 우리가 즐겨 먹는 어떤 라면 회사가 25주년 기념으로 보양식 라면을 개발했대요. 그래서 너와 함께 라면이라는 광고 메시지로 보양식 라면을 우리한테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있어요? 실제 사례예요. 그래서 이 라면 안에는 이렇게 소의 뼈를 오랫동안 우려서 만든 사골 국물로 마치 설렁탕 맛이 나는 그런 라면으로 이렇게 네 만들어내는 벌써 화가 났어요. 네, 그러면 어떤가요? 설렁탕 한 그릇의 맛과 영양이 아무리 라면 속에 들어간다 한들 정말 이 라면이 보양 라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뻔했지만 설렁탕 먹을 것 같아. 왜요? 라면도 보양 라면이면 안 되는 아니 한 번 먹어보고 한번 먹어보고 결정하겠다. 궁금하긴 하겠지만 사실 라면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탄수화물은 사실 좋지 않다는 많은 뉴스의 기사를 만났을 법한데요. 여러분 정말 라면을 먹고 원기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젊은 비쌌겠죠. 젊은 사람만 비쌀 것 같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고 끓인 설렁탕 한 그릇보다는 라면에 이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거짓 과학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아까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다이어트에 관심 많았잖아요. 여기 그래서 막 물도 마시고 맞아요. 뭐 이렇게 한 포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한 알만 약을 먹으면 아주 쭉쭉 살이 빠진다 이런 거. 여러분 어떠세요? 마약이죠. 아 마약 같다. 그쵸. 근데 네. 전 믿음이 가서 믿음이 가서 구매하려는데 했는데 건강을 왜 말리셨을까요? 그런 거 먹으면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의존하는 네. 근데 사실 정말 좋은 약이었으면 부모님도 그래 먹으렴 이라고 말씀하셨겠지만 사실 가능할까요, 여러분? 불가능하겠죠. 맞아요. 좋지 않은 성분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지 근데 이거 모르겠지만. 아이패드 준다고 오! 그거를 알고 네이버 보면은 많이 나오죠, 맞아요. 그거는 네. 아이패드 가 맞아요. 유튜브에 막 영상 사실 조심하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떤 정광자를 다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영원이다라는 말 혹해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특정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그리고 뭐 그런 패드나 어떤 뭐죠 이어폰? 네, 에어팟 같은 그런 사은품을 준다 해도 사실 조금씩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광고를 보고 혹해서 들어갔지만 사실 이렇게 평생 영원으로 강의를 들은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가장 광고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반에서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공기청정기인가요? 네. 여기 한번 볼까요? 어떤 회사에서 초미세먼지를 99.5% 제거한다는 공기청정기를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세먼지를 99.5% 제거한다는 저 표현을 믿으시나요? 아니요. 왜요? 공기청정기니까 당연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전 정확한 믿음이 가요. 99.5까지 되시니까. 왠지 믿음이 간다. 네. 그렇죠. 그럴 수